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전체 그 조성은 이제 도시개발공사 맞죠?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다룰 것은 그 전체 클러스터 중에서 전시 컨벤션 관련한 거를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거기 개발 이득금 가지고 전시 컨벤션을 지어주는 걸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략 물론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조성액은 한 2조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료 보면. 예, 그렇게 2조 2천억 정도. 2조 2천억 정도. 예,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전시 컨벤션은 이제 지금 논의하는 단계죠. 예.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 수원 컨벤션 같은 경우가 그 건축비가 한 2천억 정도 들은 거예요.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로 그래서 알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도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민간 사업에 공모하고 하면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 그 결정된 건 없고 이제 그 도시개발 그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그 도시개발 사업단 균형발전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향후 추진 계획이 이제 나오고 그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한 요번 달에 민간 사업자 공모가 있네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걸로. 민간 사업자 하면 저희가 다 사실 경기를 지금 일으킬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마 다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6월에는 이제 그래서 SPC 설립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 그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 계획을 따라가면서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성남 마이스 산업 육성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1차 회의를 했고 1차 협의회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심도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차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자료를 제가 좀 보다 보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제 13일 날은 용역 착수 보고회인가요? 회의 주 내용이? 저희가 착수 보고라고 보면 됩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를 이제 육성협의회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착수 보고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착수보고회 그럼 용역도 결정이 된 거죠? 용역사는 결정이 용역사 결정이 됐고 용역액은 얼마 됩니까? 2억입니다. 2억이요?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에 2억이고 그리고 용역사가 결정이 됐고 그런데 그 용역하고 있는 용역사의 대표님이 저희 그 육성협의회 위원이셔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 육성협의회 위원 분이 용역을 맞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무작위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블라인드 그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고 그 업체가 저희가 알기로 그 마이스에 관한 용역이라든가 그 수주 실적이 최고 월등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모든 심사는 다 블라인드 하죠, 당연히. 당연히 블라인드 하고 블라인드 한 거 가지고 하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담벼하시는 그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그 마이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누구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장동 사건, 대장동 문제나 앞으로 있을 마이스 산업 우리 클러스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가위원들이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마이스를 운영했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평가위원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평가위원하고 협의위원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부분 또 계셔요? 위원 중에서? 그건 추려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겹치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 아직 체크를 안 해서. 체크하신 분 누구 안 계십니까, 팀장님? 이것도 실문에, 이것도 언론에 날 일이에요, 지금. 저기 소속하고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 평가위원은 저희가 이제 전국에 공문을 뿌려서 평가위원을 받고요. 그 평가위원은 그 용역 업체에서 뽑아서 그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용역 업체는 지금 아까 이제 평가위원을 뽑아주는 용역 업체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업체가 들어오면 제안서 평가위원을 용역 업체에서 무작위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출된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평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한 20분 정도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을 한 6분에서 7분 정도를 모시거든요. 근데 그 인원을 우리가 추리는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추려준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 3개 정도 업체가 그 신청을 했으면 그 3개 업체에서 잠시만요. 지금 헷갈린데 평가위원을 뽑아달라는 용역을 맡기는 거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평가위원을 한 20분 정도를 가지고 추천을 있습니다. 하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제안 업체가 한 3개 정도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럼 그러면 그 당일 평가위원으로 한 6분 정도가 참석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6명이 추려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추리는 게 아니라 그 신청 들어왔던 3분이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20명 중에서 6명을 무작위로 들어온 업체 세 업체가 예.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거죠. 그럼 2분씩 추첨을 하나요? 저희가 평가위원이 그 도시계획 분야하고 마이스 전문가하고 해가지고 평가위원이 6분이셨고요. 그 마이스 전문가 4분, 도시계획 전문가 2분은 그 제안사에서 2분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많이 나온 순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그 위원 중에서 그 위원 6분이라고 그랬죠. 평가위원이. 네. 그 평가위원 6분 중에서 우리 육성협의회에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성협의회에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마이스 협의회 분하고 평가위원회하고 겹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말씀이시고 협의회에 있는 분이 또 그 업체로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1차 회의 때 그 용역 업체로 들어오신 분도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공정성 시비에 분명히 걸린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가하고 저는 명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늦게 보고. 제가 늦게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저희는 절차는 공정하게 어떻게 절차가 공정해요? 협의회 회원이 그 용역 업체 대표님이신데 용역 업체인데 그리고 그 평가위원도 여기 협의회에 있는 분이시고 전부 다 평가위원. 이거 대장동 아니면 이것도 언론에 날 일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저희 행감할 때 더 자료 조사 요구해서 행감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투명하게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육성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용역 발주를 먼저 했는지 용역사가 결정됐는지
용역사가 결정이 되고 나서 협의회가 구성됐는지 그 확인을 좀 해주시죠. 육성협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용역 네. 발주했습니다. 육성협의회가 결정이 되고 결성이 되고 결성이 육성협의회 1차 회의를 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용역은 그 6월 추경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월에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육성협의회가 발족을 한 다음에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어찌 됐던 네. 제가 뭐 앞서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후 관계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먼저 결성이 되고 그 용역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이분은 그 협의회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한번 그 관련 규칙이라든가 한번 근데 이제 검토를 그 해보고. 정도 저는 이제 물론 그 빠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위원회 명단에서 이제 빠지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맞춰놓고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다른 또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의혹들이 없이 투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번 제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확인하시고요. 한번 부위원장님께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용역을 맡아서 한다 이거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추경자료집 28쪽이요. 설명자료. 네. 신해철 거리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행사는 하나도 못한 거죠? 예, 지금 예. 행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행사는 전혀 못하고 있는데 들어간 이제 예산은 있는 거고 예. 행사를 못한 거에 대한 행사 그 예산만 이제 추경에 삭감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이 비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건 들어간 이제 비용은? 행사 비용이 신해철 거리에서 그 야외 공연이라든가 이제 신해철 아니 이제 그 행사 비용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들어간 예산. 거기 같은 건 이제 신해철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같은 건 이제 임대료가 나가고 임대료가 얼마 나갑니까? 월 60, 한 달에? 월 60만 원씩 나가고 월 60만 원 나가고 이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개인 그 집을 임대해서 작업실 원래 신해철 가수가 쓰던 작업실을 그냥 계속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게 한 달에 월세가 60을 예, 예. 내고 있는 건가요? 예. 예. 보증금은 얼마 있습니까?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예. 예. 이 신해철 거리 운영이 몇 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2018년까지 조성을 했고, 예. 18년 2월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네. 2018년부터 한 걸. 예, 2018년부터 한 거를 제가 예. 그 홈페이지가 마침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쭉 봤더니 예. 행사라고 여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거는 뭐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행사를 못 했고 19년에도 보니까 그때 뭐 돼지열병이었나요? 그것 때문에도 또 행사를 못 했고 행사가 신해철 거리만 있을 뿐이지 신해철 거리 운영 관련된 그 행사 자체는 뭐 사실은 전무하다고 보면 돼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고 이 작업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픈이 되어 있나요? 일반인한테 오픈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지하실로 돼 있습니다. 또 이제 폐쇄가 되어 네,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 안 되어 있고. 예. 돼지열병 때는 또 어떻게 있었습니까? 2019년에는. 19년까지는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 오픈했을 때 그 이용자들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 이용객들 그 명단을 다 작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명록을 작성하는데 방명록, 예, 연 한 5, 6천 분 정도 그 방문하신 걸로. 연 5, 6천이요? 예. 그 당시에. 예. 저는 이 신해철 거리, 저희 아이도 신해철이에요. 신해철 가수에 대한
그 애정은 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신해철 거리가 잘 운영되고 정말 성남시의 신해철 거리가 그 김광석 거리처럼 전국에서 찾는 그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보다 저도 클 겁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좀 흉물이 돼가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거기에 세워진 상들이나 뭐 거리에 조성한 조형물들이나 그거는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운영이 코로나 상황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고 감안을 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기는 하나 이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 작업실을 찾는 시민들 그리고 외부에서 신해철 작업실을 찾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예? 거기 얼마든지 신해철을 추모할 만한 조형물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것으로도 저는 신해철을 충분히 추모하고 신해철을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제공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여기 사람들이 오지도 않게 그것도 지하실에 있는 작업 공간을 이렇게 열어놓고 저희가 예산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 이제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위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 다시 좀 수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신해철 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신해철 전시관에 대한 거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 18년도 보면 연 한 거의 5, 6천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부위원장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